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비극 작가와 희극 작가, 대표작은 또 어떻게 있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수업 순서는 수업 목표, 생각 열기, 고대 그리스 비극과 작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 희극과 작가, 그리고 운명 비극이라고 해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대표작이 있어요. 소포클레스가 만든 건데, 그거를 예시로 운명 비극이 뭔지까지 알아보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과 대표작을 안다입니다. 생각 열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있어요? 뭐, 책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수도 있고, 뭐, 만화로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참고해서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뭐, 영웅?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런 높은 신분의 파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운명과 비극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도, 그리고 또 운명 비극이란 게 뭔지까지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과 작가에 관련된 겁니다. 복습 겸 좀 알아보자면 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란 거는 디오니소스 축제의 한 경연에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상을 줬어요.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을 줬을까? 관객평가단의 투표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뽑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받으면은 어떤 사냥 같은 재물을 받거나 어떤 상품,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경연에 어떤 유리한 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비극이란 게 영웅 혹은 왕의 파멸을 담긴 그리스 신화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극이란 게 또 생겨나게 되는데, 원래 희극은 비극과 비극 사이에 즉흥극이었던 혹은 막강극의 개념이었던 사티로스 극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이 사티로스 극은 이제 중간에 어떤 연극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미션, 쉬는 시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건데, 이때 뭐 광대 문화 혹은 희극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로 볼 비극 작가는 3대 작가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3대 작가. 그중에 첫 번째로는 아이스킬로스입니다. 아이스킬로스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표적이에요. 대표작으로는 프로메테우스, 아가멤논,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이렇게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랑 아가멤논만 살짝 살펴볼게요. 프로메테우스는 뭐 유명한 이야기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쳐 전달한 채로 신에게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몰래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갇혀가지고 계속 어, 까마귀한테 뜯기고 뭐 내장 뜯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가멤논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아가멤논이 이기려면은 딸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아내가 아가멤논을 죽이는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사람은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는 배우 숫자를 늘렸어요. 그래서 3명까지로도 늘리고, 이게 배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등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고조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엘렉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대충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염병의 원인을 찾다가 자신의 과오와 운명을 받아들인 왕의 어떤 최후라고 볼 수 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오빠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크레온 왕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안티고네가 아니 어떻게 오빠의 장례도 안 치르냐, 도리로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오빠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이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티고네가 죽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 작가, 대표 작가는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에우리피데스부터는 약간 드라마
중심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졌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대표적으로는 엘렉트라, 메데이아, 트로이의 여인들이란 게 있어요. 메데이아는 남편으로 버림받은 그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녀가 어떤 이하손이라는 장군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애까지 낳습니다. 근데 이 이하손은 왕족, 공주와 바람이 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디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하손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복수극을 어, 펼치는 그런 이야기고요. 트로이의 여인들은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고 남은 여자들은 사실 노예 신분이 돼요. 근데 그 여자들의 어떤 고군분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대 그리스 희극과 희극 작가들인데, 일단 희극은 구희극과 신희극으로 나뉩니다. 구희극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있고, 구희극은 보통 사회풍자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작으로는 리시스트라테라는 작품이 있고, 개구리, 구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음으로 볼 거는 메난드로스라는 작가입니다. 신희극을 대표하는 작가로 로맨스나 가정사에 관련된 재미난 유머러스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술쟁이, 사무스의 여인, 삭발당한 여인 이렇게 있어요. 구이극의 대표적인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테는 이제 남자들이 계속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전쟁을 막자라는 마음에 이제 여자들이 잠자리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해프닝, 에피소드 이런 내용이고, 메난드로스의 어떤 심술쟁이는 신의극을 대표하는 대표작으로 심술쟁이 크레몬을 골라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예시로 그 운명 비극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오이디푸스라는 뜻은 죽음을 피해 발목이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오이디푸스로 보이는 가운데 있는 이 남성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일 거고 어머니를 탐하게 될 거다라는 신탁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네, 산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때 발목이 부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주변 국가, 그 버려진 국가의 어떤 왕이 발견하나? 아니면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 오이디푸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러요. 기르는데, 이, 이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장성하기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는데 좁은 길에서 어떤 마차와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깨빵을 맞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 새끼 뭐야? 왜 나한테 어깨빵을 하는 거야? 이러가지고 얘가 또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라서 마침 그 마차에 타고 있는 노인을 속된 말로 그냥 빡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그 나라에는 미망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뭐 이래서 눈치 빠른 것들은 어쨌든 태어나서 안 될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을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네, 태어나선 안 될 오이디푸스가 태어났고 살아남은 거죠. 죽지 않고 버려졌는데도. 그러고 나서 건장하게 커서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엄마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역병의 원인이 뭐지? 하면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또 이 역병의 원인을 찾으면은 너가 불행해질 거다라는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명이란 게, 신탁이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운명을 거부를 해요. 역병의 원인을 찾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를 생각해서 백성을 생각해서 이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 역병의 원인을 찾는 도중에 그 역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네. 그 전에 신탁을 어겼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내 책임이구나, 내 과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눈을 찌르며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냈습니다. 즉 뭐냐, 운명 비극이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음?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네 운명대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비극은 신의 뜻을 거역한 높은 신분의 파멸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 이유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라던가 어떤 신탁을 받은 높은 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잘 따라라. 그러면은 너네들 인생이 풀릴 거다. 뭐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 정리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거는 참고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극대회에서 우승하면 사냥을 바친 극작가들이라는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전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겹치는 부분도 많고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복습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